삼각함수. 삼각형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그 골치 아픈 개념들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삼각함수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일단 함수가 뭔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에 대해서 삼각이 뭐냐 일단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볼게요.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함수가 뭐지? 방정식이 뭐지? 부동식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함수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x에 대하여 x가 있어요. 근데 그 x 원소 하나 각각의 s에 대해서 y가 존재하는데 y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유일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유일하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x가 딱 하나가 선택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y가 단 하나가 나와야 된다. 하나의 y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각각의 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몰아놓고 여기에 x1, x2, x3 쭉쭉쭉쭉 그러면 정의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정의역 안에 있는 하나의 원을 우리가 각각의 x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f라는 조건에 의해서 어떤 조건식이 있어요. 그러면 y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 화살을 맞으려고 하는 y가 막 대기를 하고 있겠죠. 쭉쭉쭉쭉 막 대기를 하고 있겠죠. 그럼 x1이 이 f의 조건에 의해서 조작이 돼서 y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x2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x3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의역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가 이 f라는 어쩌고저쩌고 조건을 따라서 y를 선택했는데 그 y가 어떻다? 유일하게 하나의 y만. 즉 얘가 한 방에 화살을 빡 쐈는데 여기 있는 것이 하나가 딱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두 개를 쏘면 안 돼요. 왜? 각각의 x에 대해서 y가 유일하게 하나 존재해야 되는데 두 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관계는 함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걸 우리는 펑션이라고 하고 펑션이 함수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fx라고 얘기를 하듯 함수의 기호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정의역과 그 다음에 공역, 치역의 관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삼각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삼각비 한번 볼까요? 삼각비. 삼각비는 우리가 중3학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중3에서 삼각비는 무엇이라고 나오느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디에서? 뭐뭐뭐뭐뭐뭐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뭐냐 하면 자, 색깔펜으로 써줄까요? 직각 삼각형에서 그래서 일단 삼각비를 하려면 여기가 직각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각각의 쉽게 말하면 변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주는 게 삼각비입니다. 그러면 변? 우리가 평면 도형에서 하나의 선분을 변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세타라고 잡아주게 되면 얘가 기준각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직각이 바라보는 변이 있고 기준각이 바라보는 변이 있는데 기준각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높이라고 하고요. 90도 직각이 바라보는 변을 빗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준각과 직각 사이에 있는 그 변을 뭐라고 할까요? 밑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어떻게 쓰느냐? 라지 A, B, C 이렇게 쓴다면 A가 바라보는 것을 스몰 a, B가 바라보는 것을 스몰 b, C가 바라보는 것을 스몰 c. 그래서 대응변, 대응각, 대변과 대각이라는 용어를 또 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변이 몇 개 있죠? 3개가 있어요. 그러면 A분의 C,
C분의 A, A분의 B, B분의 A, C분의 B, B분의 C 모두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총 이 변 3개로 6가지의 비율을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해야 됩니다. 뭘 정해요? 기준각을 놓고 자,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각을 넣습니다. 그럼 얘가 45도도 되고 30도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사인 세타라고 하는 기준각을 넣었을 때 사인이 뭐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돼요. 빗변분의 높이라고 합니다.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얘가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빗변분의 밑변.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A분의 B, 밑변분의 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잡아주고요. 6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역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의 역수는 사인분의 1. 우리는 그거를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잡아줍니다. 얘를 CSC 세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읽어줄 땐 똑같이 코시컨트입니다. 발음상 얘가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얘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얘는 역수니까 높이분의 빗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시컨트 세타. 그럼 얘가 뭐가 되겠죠? 밑변분의 빗변이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분의 1은 우리가 코탄젠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는 높이분의 밑변이 되겠죠. 그래서 이 6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삼각비라고 해가지고 그때의 각을 중3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에서 시작했다면 삼각함수는 원에서 시작합니다. 원에서 시작. 자, 그러면 원을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그러면 R 마이너스 R X, Y 이렇게 본다면 여기 P점 하나 잡을까요? 여기 P점. 그러면 OP 이가 동경이 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를 X, Y 이렇게 하나 잡아봅시다.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는 뭐죠? 반지름분의 여기 R분의 Y좌표 Y라고 쓸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사인분의 1, 그러면 코시컨트 세타는 Y분의 R, 시컨트 세타는 X분의 R. 그 다음에 코탄젠트 세타는 Y분의 X. 그러면 이렇게 6가지가 삼각함수의 종류가 되겠죠. 그럴 때 R은 반지름이 들어가는 것이고 R은 뭐다? 반지름. 분자에 있는 것은 이 Y값은 뭐다? Y 좌표가 들어간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여기는 이 좌표라는 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얘는 반지름분의 X 좌표. 그러면 얘는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코시컨트 세타는 Y 좌표분의 씁시다. Y 좌표분의 반지름 X 좌표분의 반지름 코탄젠트 세타는 Y 좌표분의 X 좌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가 삼각함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러면 Q점 하나 잡아볼까요? Q점? 이렇게? 그럼 이때에 x, y를 a, b라고 잡아보고 여기 있는 값을 뭐 세타 다시 이렇게 잡아볼게요. 세타 다시 하면 이렇게 세타 다시. 그러면 여기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인 세타 다시는 뭐가 되죠? r분의 b. 코사인 세타 다시는 r분의 a. 탄젠트 세타 다시는 a분의 b. 이렇게 들어갑니다. 1사분면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값이 지금 양수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가 나오죠. 그리고 각각의 좌표는 1사분면은 x도 양수, y도 양수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양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똑같이 해서 여기를 p 다시라고 하나 잡아보고 얘는 x는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니까 마이너스 x 값마 y 값은 완전히 똑같은 p 다시점을 하나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여기가 왜? 시초선부터 얘가 플러스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그때의 값을 우리는 세타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 세타 2-라고 잡아주게 되면 사인 세타 2-는 그러면 반지름분의 얘도 r은 똑같죠?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2- 들어가고 반지름분의 마이너스 x 탄젠트 세타는 얘는 마이너스 x분의 y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 자, 삼각 B에서는 각각의 그 성분을 평면도에서는 우리가 변이라고 불러주는데 변은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0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그러면은 음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 삼각함수는 이렇게 좌표값이 들어가다 보니까 각각의 사분면에 따라서 x, y의 부호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1사분면에서는 모두 양수가 나오게 되지만 2사분면에서는 코사인, 탄젠트는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인만 양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다? 모두 올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양수가 나오게 된다. 그럼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가 나오게 된다. 사인분의 1도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3사분면에 있을 때, 4사분면에 있을 때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다 해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경우는 탄젠트만 양수. 그 다음에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만 양수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올, 사, 탄, 코 이렇게 돼서 우리 배울 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좌표로 나오기 때문에 삼각함수에서는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에 주의를 해주면 됩니다. 각도가 달라지면 그때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이 6개의 삼각함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각도를 정의역으로 하고 이렇게 계산돼서 나온 값을 우리가 치역으로 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제곱 공식 한번 볼게요. 제곱 공식이 뭐냐? 얘는 원입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이 뭐였죠?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 뭐였죠? r분의 어떻다? 여기 위치 하나 잡을까요? 이렇게 P점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을게요. 세타 이렇게 잡게 되면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있는 것에다가 r을 나눠줘도 될까요? 양변에 r을 나눠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얘는 r 제곱분의 x 제곱 r제곱으로 나눕니다.
r제곱분의 y제곱, 얘는 r제곱분의 r제곱. 그러면 얘는 약분돼서 1이 되고, 얘는 r분의 x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고 하는 기본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죠? 아니면 처음부터 얘를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의 방정식에서 보는 거죠.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얼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인 제곱 세타는 r분의 y의 전체 제곱입니다. r분의 y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은 코사인은 r분의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 분모 같으니까 통분해서 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교환 법칙 먼저 쓰고 나중에 써도 되죠.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랬어요? r제곱. 그러면 얘는 r제곱분의 r제곱. 그러면 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얘 값은 얼마다? 1이다. 사인제곱은 1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모르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면 자, 이게 이제 제곱 공식,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의 공식인데 얘나 지금 똑같은 거죠. 이 양변을 코사인 있으니까 얘로 한번 나눠볼까요? 코사인 제곱분의 세타로 나누고 코사인 제곱 세타로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어줍니다. 그럼 얘는 1 플러스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다? 탄젠트 제곱 세타. 코사인분의 1은 뭐였다? 시컨트. 그래서 시컨트 제곱 세타. 탄젠트와 시컨트는 같이 짝꿍으로 많이 나오니까 얘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에서 이번에는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줘 볼게요. 이렇게. 사인 제곱이니까 얘가 뭐다? 1. 그 다음에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는 얘는 코탄젠트 제곱 세타. 얘는 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제곱 공식이다, 삼각함수의 제곱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